안녕하세요. 저는 SNT에서 지리 과목을 담당하고 있는 이경태라고 합니다. 그 지리 과목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계 시민과 지리랑 그다음에 한국 지리 탐구, 도시 미래 탐구인데 보통 대부분 그 대치동권 학교에서 1학기에는 이제 세계 지리를 하고 있고요. 2학기 때는 이제 한국 지리 탐구랑 도시 미래 탐구가 학교 수로 보면 거의 5대5 정도 됩니다. 그래서 아마 둘 중에 지리 과목을 한다면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했을 거고요. 일단은 이게 같은 지리 과목이기 때문에 공부하는 방법, 그 다음에 문제 유형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세계 시민과 지리를 잘 했던 친구들은 아마 한국 지리 탐구나 도시 미래 탐구도 할 확률이 높습니다. 네. 네, 일단은 도시미래 탐구부터 먼저 설명해 드리면, 이 도시미래 탐구라는 거는 이제 이번에 신설된 과목인데, 기존에 그 수능 과목에 있던 한국지리랑 세계지리 중에서 그 중에서 도시 단원만 따로 뺀 겁니다. 네, 그래서 기존에 있던 그 도시 단원이 들어와서 기존의 한국지리와 세계지리는 한 30% 정도 내용이 겹쳐요. 그리고 나머지 70%는 완전 새로운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 완전 신설 과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다만 지리 과목이다 보니까 문제 유형이나 푸는 방식은 비슷합니다. 네. 마찬가지 지리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네. 일단은 지리라는 과목 자체가 이해를 먼저 해야 됩니다. 이해를 먼저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지리라는 과목은 이제 사탐 중에서 암기가 좀 많이 필요한 과목이거든요. 그래서 이해를 바탕으로 암기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저는 수업 시간에 뭘 하냐면 일단 아이들 이해를 시키고요. 그 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암기할 내용을 수업 시간에 정리해 줍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교과서로 수업을 하니까 어떤 내용을 암기해야 되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저는 수업 시간에 이제 암기할 내용을 정리를 해주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표로 작성을 해줘서 이런 거 외워야 돼. 요번에 도시미래 탐구에 이제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도시가 있으면 이제 도시가 어떤 구조로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당연히 이제 지리 과목이다 보니까 지도를 암기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서울시 지도인데 25개의 구가 있거든요. 이 중에서 이거를 뭐 다 외우는 건 아닙니다. 정해진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 이런 식으로 정리해 줍니다. 서울에서 알고 있어야 하는 구. 그리고 얘네들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정리를 해주고, 얘네들이 실제로는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 이렇게 풀어주는데, 일단 지도에서 한번 기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아이들이 싫어하는 그래프 분석 나오죠. 일단 아이들이 이제 그래프부터 보면 이제 기겁을 하는데 저거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잘 모릅니다. 예, 저는 이제 수업 시간에 그래프 해석을 어떻게 하는지 다 보여주겠죠. 자, 선생님이 설명했던 여기 이런 곳이 어떤 성격을 갖고 있고 얘네들이 그래프에서 어떻게 들어가는지 수업 시간에 다 보여줍니다. 예, 다 보여주면 이제 집에 가서 숙제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예. 근데 일반적인 수업에서 문제를 많이 안 풀어줍니다. 일반적인 수업에서는. 근데 저는 지리는 무조건 문제를 많이 풀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거 꼼꼼하게 어려운 거 다 풀어줍니다. 그래야 아이들이 집에 가서 문제 풀 수 있는 힘이 생기고요. 안 될까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변별력은 어디서 형성이 될 거냐면, 일단은 기존의 수능 과목에서 들어오는 내용이 있잖아요. 아마 거기서 수능 기출 문제들을 아마 뽑아 올 텐데, 세계 시민과 지리가 요번에 1학기 때 들어갔잖아요. 중간고사가 거의 대부분 좀 쉬웠습니다. 학교에서 좀 쉽게 출제했거든요. 근데 기말고사를 보면 좀 난이도가 다 높아졌고, 수능에 있는 문제들을 많이 갖고 와서 좀 난이도를 높인 경향이 있습니다. 아마 학교 선생님들이 처음에는 이제 니네가 신설 과목이니까 한번 해봐 해서 좀 쉽게 낸 경향이 있더라고요. 근데 기말고사 때는 그거를 좀 많이 난이도를 높여놨습니다. 그럼 이제 학교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1학기 때 세계시민과 지리를 한번 경험했으니까 이제 얘네 2학기 때 들어갈 때 중간고사 때부터 절대 쉽게 되진 않을 겁니다. 그리고 얘네들이 이제 신설 과목이기 때문에 일단은 수업 자체도 구경하기가 쉽지 않으실 거고요. 그 다음에 문제 구하는 것도 쉽지 않으실 겁니다. 네. 저는 이제 뭐 지리 전문 강사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이제 문제를 많이 구해서 애들한테 최대한 많은 문제를 제공하고 풀어주기도 하겠죠. 네. 그리고 이게 둘 다 지리 과목이다 보니까 이 위치가 너무 중요합니다. 위치. 좀 전에 서울시 지도도 보여드렸고요. 당연히 한국지리, 세계지리가 둘 다 들어가기 때문에 한국지도도 배워야 되고요. 그다음에 세계지도도 당연히 암기를 해야 됩니다. 특히 도시미래 탐구의 특징 중에 하나가
어떠한 도시의 특성이 있는데 그 도시들이 세계 지도에서 찝어라. 예, 이거 엄청 나올 것 같습니다. 예, 그냥 세계 지도를 다 외우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예. 이게 이제 변형된 그 도시미래 탐구의 과정이 총 4단원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2단원까지 중간고사 나올 것 같고 3, 4단원이 기말고사로 나올 것 같습니다. 근데 아마 얘가 수능에 연결이 되는 애거든요. 그래서 아마 여기서 난이도 조절을 하지 않을까. 네. 한국지리 탐구도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면 한국지리 탐구는 기존의 수능 한국지리 과목에서 내용이 한 50% 정도 들어왔고요. 나머지 50%는 완전 전혀 새로운 과목입니다. 교과서에 그런 말이 나와. 핫플레이스 막 이렇게 요즘에 등장하는 새로운 용어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교과서 보는 것 자체가 되게 좀 낯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아마 공부를 좀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기존에 있던 50% 내용을 하고 그다음에 저도 공부하는 거 추가해서 아마 수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문제 유형은 지리 파트니까 아마 비슷할 겁니다. 이게 요번에 북한 부분인데 그 한국지리 기존의 한국지리에서 제일 어려운 게 기후 단원입니다. 그리고 지형 단원도 어렵거든요. 근데 그게 싹 빠졌어요. 그래서 한국지리 난이도가 확 쉬워질 것 같지만 네, 한국지리 맨 뒤에 보면 북한 단원이 있어요. 네, 근데 그 북한에서 이렇게 기후랑 위치, 지형을 같이 내버리더라고요. 그럼 기후 기초가 없으면 당연히 못 풉니다. 네, 그래서 기후 기초도 잘 잡아줘야 되고 일단 지도에서 또 한번 기겁할 거고요. 네, 이 그래프 분석해야 되는데 네, 또 한번 기겁할 거고요. 당연히 이 ABC를 가지고 어디니라고 찾아야 되거든요. 이런 거 이제 제가 다 풀어줍니다. 다 풀어주고요. 친구들이 생각보다 지도를 못 봅니다. 자, 여기, 여기, 여기. 혹시 셋 중에 한번 맞춰보실래요? 자, 셋 중에 백두산은 어딜까요? 네, A라고 대답하신 분은 네, 훌륭하십니다. 네, A거든요. 네, 여기가 백두산인지도 알고 여기도 백두산 난리 납니다, 애들. 네, 제가 콕 집어서 다 암기시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거 지도 어렵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제 수업에 대해서 잠깐 설명하면 일단 저는 학교 프린트 많이 받아서 최대한 그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제일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해시키고요. 그다음에 암기도 암기 팁으로 엄청 잘 시킵니다. 애들이 한 번 들으면 비웃거든요. 그게 뭐예요? 근데 막상 수업 시간에 그 암기 팁, 그 시험 시간에 암기 팁으로 풉니다. 애들. 네. 그리고 이런 거 자료 해석. 애들이 이런 거 자료 해석 되게 힘들어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 수업 시간에 엄청 중요한 것만 다 뽑아서 다 보여줍니다. 그리고 애들이 어려워하는 거 역시 이런 그래프 이런 거 어떻게 해석을 하는지 그래프 하나하나 분석 다 해줍니다. 그래서 여기서 응용되면 맞출 수밖에 없게 다 해줍니다. 문제 뭐 1학기 때 뭐 제 수업을 경험하신 부모님들은 아시겠지만 문제 제일 많이 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불안해서 고난이도 문제까지 다 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이제 앉아서 노트북으로 수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노트북으로 동영상이 그 인강이 만들어집니다. 저 카메라랑 찍는 거랑 퀄리티가 다릅니다. 그래서 제 수업은 인강으로 보는 친구들도 상당히 만족해하는 그런 수업이고요. 이렇게 지도 암기 다 시킵니다. 자료 제공해서 다 암기 시키고요. 이거 미국인데 미국의 이렇게 도시들도 다 외워야 됩니다. 미국의 도시들도 어떻게 외워야 되는지 다 정리해주고 있고요. 잠깐 설명을 하자면 요거는 이제 중간고사입니다. 기말고사는 아직 결과가 다 안 나와서 중간고사 때 이렇게 성과 나왔습니다. 보시다시피 전교 1등 다 나왔습니다. 100점도 다 나왔고요. 지금 제가 기말고사는 단대부고 애들이랑 그 다음에 동덕여고 요 정도 친구들한테만 제가 성적을 들었는데 단대부고가 지금 5명 있었거든요. 그 중에 4명이 100점 나왔습니다. 한 친구도 2개밖에 안 틀렸고요. 근데 애들이 다 난이도 어렵다라고 얘기했었거든요. 그러면 단대부고 100점에 전교 1등이 중간고사 때 나왔으니까 기말고사 그 친구들이 또 들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아마 1등급이 거의 제 수업에서 다 나오지 않았을까? 뭐 이 친구 그다음에 뭐 이 친구도 혼자 들은 친구들인데 다 그 친구들이 1등이고 전교 1등이었습니다. 100점. 근데 이 친구들은 단독이었어요. 단독. 그 2등인 친구가 뭐 80몇 점인가 그랬는데 혼자 100점을 맞았거든요. 단독 1등이었고 뭐 동덕여도도
두 친구가 계속 다니는데 그 중에 한 친구는 연락이 왔어요. 또 100점이다. 그럼 걔는 전교 1등 확정이거든요. 예, 그런 식으로 성적이 나옵니다. 이게 1학년 통사랑 좀 다르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어머님들이. 1학년 통사는 경쟁이 상당히 치열합니다. 근데 2학년 사탐은 일단 학원 다니는 친구들 자체가 너무 적어요. 근데 하물며 제가 수업을 합니다. 예, 성적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중에 어떤 친구 한 명 있거든요. 제가 이름은 말할 수 없는데 엄청 까불거립니다. 예, 와서 수업은 이렇게 듣고 있는데 숙제도 잘 안 해오고 암기도 잘 안 해옵니다. 제가 한 3주차, 4주차 정도 됐을 때 불러가지고 얘기를 좀 했거든요. 이렇게 할 거야 이러면서. 그래서 일단은 수업이라도 열심히 듣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친구가 시험 끝나고 저한테 문자 왔어요. 4개 틀렸다. 근데 그 앞에 뭐라 했냐면 선생님의 은혜로. 그러니까 걔는 제 수업만 듣고 4개밖에 안 틀린 거예요. 근데 그게 아마 상위권 성적이었을 겁니다. 아마 걔 말로는 2등급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수업만 듣고 가만히 앉아있다가 2등급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경쟁이 치열하지 않아요. 근데 어머님들이 이제 잘 안 들으시는 거죠. 학원 수업을. 네. 기말고사도 아마 이제 성적이 추가되면 예, 전교 1등 학교별로 거의 수두룩 나올 겁니다. 예. 그리고 저는 제 전문이 한영외고거든요. 예, 한영외고 보시다시피 뭐 더 자랑할 게 없습니다. 예. 여기 뭐 보시면 1등급 다 제 수업 아니면 안 나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2학기에도 잘 보내주시면 제가 최대한 열심히 수업해서 저도 제가 뭐 여기서 성공하려고 알아서 열심히 하지 않겠습니까? 그거에 저한테 보내주시면 제가 알아서 열심히 잘 수업해서 잘 성적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수능 이야기인데 수능은 저는 그 중에서 지리 파트만 담당하는데 이제 수능이 그런 게 있잖아요. 통사 여러 과목이 다 섞여 있습니다. 근데 제 생각은 그렇거든요. 수능을 뭐 지리 과목이나 사문이나 윤리를 전문적으로 하시는 선생님들이 연합을 해서 수업하는 거와 한 분이 모든 과목을 선택하는 거와 가르치는 거와 저는 비교가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기존에 뭐 통사에서 일타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죠. 근데 그분들도 전공 과목은 하나입니다. 지리가 아닌 선생님이 저랑 지리랑 붙으면 이길 수 있을까요? 못 이깁니다. 근데 저희는 그래서 그런 전문적인 선생님들이 각자 자기 과목에 들어가서 수업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못 따라옵니다. 자, 지금 25문제인데요. 제가 그 예시문항 그다음에 최근에 봤던 모의고사 2개 정도를 분석해 봤을 때 지리 파트에서 적어도 7개. 그다음에 많으면 이제 통합형. 그러니까 왜냐면 지리가 일부 다른 거랑 섞여서까지 하면 한 10문제 정도까지도 보이는데 보통은 순수한 지리 문제는 한 7, 8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계속 모의고사에서 기후 2문제, 도시 내부 구조 1문제, 에너지 자원 1문제, 지형 1문제, 환경역 1문제, 인구 1문제. 그다음에 이제 문화권도 지리로 본다면 여기도 1문제가 되는데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예. 그다음에 예. 그다음에 예. 이렇게 3개입니다. 요 기후랑 그다음에 에너지 자원이랑 인구는 통사에도 있지만 2학년 세계시민과 지리 과목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세계지리에도 있는 과목인데 요 3개가 현재 세계지리에서 가장 어려운 단원입니다. 그게 다 통사 수능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래서 기후 그래프인데요. 이게 1학년에서 출제되는 문제 유형이 아니고요. 요게 일단은 일단 친구들이 요 점이 무슨 기후인지부터 알아야 됩니다. 여기서 기겁합니다. 여기서 한번 기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요 기후 그래프 분석인데 요게 원래는 1학년이나 2학년 때 나오는 유형이 아닙니다. 요거는 고3 수능 문제에 나오는 유형입니다. 그래프 분석이. 물론 2학년 모의고사기 때문에 얘는 좀 쉽게 나왔어요. 근데 어머님들 아시다시피 2학년 모의고사랑 3학년 모의고사는 난이도 차이가 엄청 크다는 거 아시죠? 그럼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러한 유형으로 출제한다고 보여줬어요. 그럼 여기서 난이도를 높이겠죠. 고3 때는. 그러면 그냥 지금 수능 세계지리랑 별 다를 바가 없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수능 세계지리를 하던 사람이랑 그냥 1학년 통사 수업만 하던 사람이랑 지리 전문가가 붙으면 저는 게임이 안 될 거라고 봅니다. 물론 그분도 공부해서 가르치겠죠. 근데 제가 갖고 있는 그 지리의 노하우를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에너지인데 요거는 좀 쉽게 출제됐습니다. 쉽게 출제됐는데 그 에너지 파트가
국가별로 뭐 석유 생산량, 천연가스 생산량 이런 걸 다 외워야 돼요. 그리고 대륙별 순서도 다 외워야 되는데 문제는 이게 내신은 그냥 교과서에서 있는 걸로 나오겠지만 수능은 매년 통계가 바뀔 겁니다. 그러니까 석유 생산량 순서가 매년 바뀔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걸 매년 트렌드 있게 반영을 해줘야 된다는 소리죠. 그래서 그걸 암기를 시켜야 되는데 당연히 암기는 뭐 제가 지리 전문이니까. 네. 그리고 이게 인구인데 인구가 애들이 처음에는 쉽다라고 합니다. 근데 요번에 세계시민과 지리 인구 파트가 기말고사 때 들어갔거든요. 인구 절대 쉽지 않습니다. 인구. 일단 아이들이 요 그래프 분석하는 거 힘들어 하고요. 그 다음에 인구는 그래프도 그래프지만 보기 하나하나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그 요령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거는 뭐 지리 전문가를 따라올 수가 없죠. 보기 하나하나 해석해 주는 거를. 네, 저는 이거 엄청 친절하게 다 설명해 줬습니다. 그래서 애들이 인구 파트 수업할 때 되게 만족해 했었거든요. 선생님이 다 친절히 해석을 해주니까. 뭐 예를 들어서 중위 연령, 뭐 이거는 선진국일수록 높다. 학계 출산율은 개도국일수록 높다. 산업화가 시작된 시기, 이거는 선진국일수록 빠르다. 그 다음에 총부양비가 가장 높은 국가, 이런 거 힘들거든요. 근데 제가 노하우를 알려줘야 청장년층 비중이 높을수록 총부양비는 떨어진다. 이렇게 수업을 하면 애들이 오 해요. 근데 막상 자 풀어봐 그못 풀거든요. 그럼 보여줘요 제가. 자, 요게 청장년층 비중이야. 그러면 봐 이렇게 청장년층 비중이 있지 이렇게. 자, 그럼 얘가 청장년층 비중이 얘가 제일 높네. 그럼 얘가 총부양비 가장 뭐하겠어? 서로 반비례하니까 가장 낮겠네. 이런 식으로 다 보여줍니다. 요거 어렵고. 네, 그래서 지리 과목은 수능 때도 역시 마찬가지. 이해하고 암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실전 문제를 많이 풀어주는 걸 제가 직접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야 친구들이 잘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번에 요거는 뭐 이런 거 자료 해석 어떻게 하는지 다 보여준다. 뭐 그런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이것도 이제 인구 파트인데 그래프에서 일단 기겁을 하겠죠. 그런 거 다 보여주고요. 이것도 마찬가지. 그래서 뭐 이거는 아까 똑같았습니다. 지리 파트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한영이고 세계지리 이렇게 하고 있다. 이런 거 아까 똑같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혼자서 하는 것보다 각 과목의 전문가가 하는 거 따라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혼자 하시는 분들 기존에 일타 선생님들 계실 텐데 지리 파트에서는 절 못 따라올 거고요. 사무는 저 이 선생님 못 따라올 겁니다. 윤리는 현민 선생님 못 따라올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각 전문가가 하는 수업을 들으시는 게 어떨까라고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